우리가 얼굴을 세수한다고 생각하는 걸 두피나 머리카락에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두피는 우리가 손톱들을 많이 사용해요. 지문으로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 거품을 머리카락 위로 먼저 내세요. 머리카락으로 내서 거품 먼저 한번 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세워서 두피 사이사이를 좀 이렇게 닦아주고요. 그래서 손톱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손톱을 쓰면 문제가 머리 감을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탈모 유발 습관은 무엇인가요? 일단 제대로 머리카락을 감는 것뿐 아니라 두피도 같이 씻어줘야 되거든요. 특히 머리카락만 세척하고 끝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몇 분이나 과연 샴푸에 투자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중 목욕탕 같은 데 가서 보면 정말 순식간에 끝내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피를 감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감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도 물론 감아주시지만 손가락을 사이사이 넣어서요. 우리가 헬멧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전체 피부를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피가 건강한 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습니다. 세수를 안 해도 피부가 건강한 분도 있듯이 잘 세척하지 않아도 두피가 건강할 수도 있지만 잘 씻지 않으면 노폐물이 축적되면 염증이 잘 생기거든요. 두피에 여드름 같은 게 얼굴에 세수 안 하면 잘 나듯이 두피 사이에도 좀 그런 게 많이 생겨요. 두피 속에도 염증 같은 게 잘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 염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크게 생기면 그게 탈모를 좀 가속화시키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를 잘 닦아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샴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샴푸를 하자마자 바로 헹구는 습관도 탈모에 영향을 주나요? 그러니까 세척이 잘 안 되니까 문제겠죠. 바로 샴푸를 하자마자 씻어내면은 두피에 샴푸 성분이 남아있어서 세수할 때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름기를 녹여주잖아요. 샴푸하면서 우리가 근데 그걸 손끝으로 잘 느낄 수 있는데 털이 없으니까. 근데 머리카락은 그걸 좀 느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좀 느끼실 거예요. 아마 오랜만에 머리를 감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기름이 좀 많으신 분은 한 번 세척했을 때 거품이 잘 안 나는 거를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분기가 많으면 거품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그게 두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머리카락에서는 우리가 쉽게 느껴서 머리 거품이 안 나자고 한 번 더 감겠지만 두피에도 그게 조금 녹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유분기가 깨끗하게 세척이 되니까 샴푸를 어느 정도 좀 두시고 다른 몸에 거품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른 곳을 좀 씻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시간을 조금 한 1, 2분 최소 1, 2분에서 3, 4분 정도 두피에 두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깨끗하게 잘 세척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피에 우리가 세수를 하고 나서도 거품을 얼굴에 이렇게 남기지 않듯이 두피에도 거품이 남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세척하는 시간도 조금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세척하는 시간도 두피에 손가락을 넣어서 미끌미끌한 게 느껴지지 않게 좀 충분히 한 1분에서 2분 이상은 충분히 그 물로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은 두피와 모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일단 미지근한 물이 사실은 제일 좋고요. 근데 너무 뜨겁지만 않으면 상관없어요. 찬물은 세척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유분기가 많은 분은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도 우리가 그 기름기 많은 설거지는 찬물로 잘 기름기가 안 닦이죠.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유분기가 많은 분들은 조금 미지근한 물 이상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뜨거운 물로 하시면 두피가 쉽게 건조해지고 잘 마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제일 추천하고요. 유분기가 많은 분들은 좀 올리셔도 되지만 너무 뜨겁게 하시는 거는 두피가 쉽게 건조해 주니까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찬물 괜찮은데요. 세척만 잘 되면 사실은 찬물도 괜찮아요. 근데 찬물로 하시면 아마 좀 세척에 있어서 조금 시간을 좀 더 두셔야 할 겁니다.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벅벅 긁는 행동은 왜 위험한가요? 지문을 이용해서 감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얼굴을 세수한다고 생각하는 걸 두피나 머리카락에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톱으로 얼굴에 때가 많다고 손톱으로 얼굴을 박박 긁으면서 세수하지 않죠. 근데 이상하게 두피는 우리가 참 손톱들을 많이 사용해요. 가려워서도 그렇고 세척이 좀 시원하게 되려고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지문으로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문 손끝으로 우리가 두피를 사이사이 세수한다고 생각하시고 머리속을 닦아주는 게 중요하고 일단 처음에 거품을 머리카락 위로 먼저 내세요. 머리카락으로 내서 거품 먼저 한번 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세워서 두피 사이사이를 좀 이렇게 닦아주고요. 그래서 손톱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손톱을 쓰면 문제가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사실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나고 실제로 자세히 보면 이제 안쪽에 이제 상처들이 막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피 확대경으로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보여요. 특히 지루성 피부염이 두피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염증이 있는 분들은 피부가 약해요. 약간 물르다고 할 수 있겠죠. 무른 분들은 쉽게 손상이 갑니다. 건강한 피부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무른 피부는 잘 긁히죠. 그래서 두피염이 있는 분들이 또 가려워요. 각질도 많이 생기고 비듬도 많이 생기고 가렵고요. 뼈드락지도 자주 나고요. 그러니까 자꾸 긁게 되죠. 긁게 되면
되면 거의 스크래치가 나고 거기로 그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그쪽으로 균이 잘 침투를 하게 됩니다. 피부 장벽이 우리가 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피부가 세균들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해 막아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 거기가 곪거나 하는 게 피부 장벽이 깨져서 그렇거든요. 머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속도 그런 스크래치가 많이 나면은 그쪽으로 우리 두피에 살고 있는 그 상재균이 있어요. 원래 건강하게 우리가 유산균이 장에 있듯이 피부에도 균들이 있습니다. 그 상재에 있는 균들이 있는데 그 균들이 증식을 해서 파고들게 돼요. 그래서 두피에 상처를 만들지 않고 머리를 감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문을 이용해서 감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머리를 제대로 말리지 않고 자는 습관이 탈모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우리가 피부에 상재균, 특히 곰팡이균이 있거든요. 피부에는 곰팡이가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상처가 생긴 부위에서 증식을 하고 습한 환경에서는 증식해요. 우리 왜 지하 방에서는 습하고 이런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서 곰팡이가 많이 서식하잖아요. 두피도 똑같습니다. 두피가 습하게 유지가 되면 곰팡이균이 증식을 해요. 게다가 상처까지 있으면 이제 곰팡이균이 그 상처에 있는 혈액이라든가 이런 진물들을 먹고서 더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실 같은 환경이 두피에 형성이 되죠. 그래서 머리를 말리지 않고 자는 분들, 특히 여자분들, 남자들은 그래도 머리가 좀 그래도 짧으니까 비교적 쉽게 마르는 편인데, 여자분들이 머리를 감고서 잘 말리지 않으시면 곰팡이가 서식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 되는데, 그래도 두피가 건강하신 분은 피부 장벽이 잘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생기는데, 두피가 약한 분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 두피에 있는 분들, 우리가 뭐 지루성 두피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게 있는데 습하게 머리를 안 말리고 있는 상태가 되면 두피염이 악화가 됩니다. 계속해서 균들이 그 상처로 파고드니까요. 게다가 상처를 내서 두피에 또 가렵다고 긁어서 상처까지 났으면 더더욱 우리가 균들이 증식하고 파고들기, 두피 안으로 파고들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미세염증이 과거에는 탈모하고 별로 별개로 봤어요. 탈모는 탈모고 염증은 염증이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요, 이 미세염증들이 생긴 게 탈모에 기여를 한다, 탈모를 악화시킨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도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 따라서 머리를 완전히 좀 말리고 주무시는 게 좋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드라이로 두피를 바싹 말리게 되면 약간 두피는 습한 게 좋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말리세요. 머리카락은 바짝 말리셔도 상관없는데, 두피는 너무 뜨거운 바람을 오래 쐬면 건조하게 되고요. 피부도 우리 히터도 틀지 않는다는 미인분들 많죠. 유명한 배우분들은 겨울에도 차에 히터 안 튼대잖아요. 피부가 건조해질까봐. 두피가 건조한 것도 역시 피부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노화를 좀 촉진하고요. 그 노화도 일종의 탈모를 좀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어렵지만 머리카락은 바싹 말리되 두피는 가볍게 수건으로만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가 드라이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두피에 바람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건조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두피는 바싹 말린다는 개념보다는 머리카락을 말려준다 해서 사실 좀 비껴서 그 드라이를 하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머리가 짧으니까 저도 쉽지 않은데, 직접 두피에 그 바람을 쐬기보다는 바람을 최대한 좀 두피를 타고 가게, 두피를 비껴서 머리카락만 할 수 있게 노력합니다. 완벽하게 말리는 것과 두피 속까지 말리는 것과는 다른 건가요? 그쵸. 우리가 피부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얼굴을 세수하고 나서 드라이로 얼굴을 말리나요? 안 말리죠. 건조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 그러니까 두피도 건조하면 오히려 완전히 건조한 건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습한 게 피부에는 좋아요. 그러나 이게 참 간격이 좁죠. 너무 습하면은 오히려 곰팡이균이 증식하고, 또 너무 마르면 노화가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 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얼굴의 피부라고 생각해 주시고, 수건으로만 사실은 두피는 닦아주셔도 돼요. 근데 머리카락이 있는 게 이제 습한 환경을 유지하니까 머리카락을 말리시고, 두피는, 그래서 우리가 보습제도 있죠. 두피에 뿌리는 보습제도 있습니다. 탈모를 막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머리 감기 루틴을 한 번에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샴푸를 손에 덜어서 거품을 손에서 일부 좀 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머리카락으로 옮겨갔을 때 일단 거품을 막 냅니다. 거품을 내고, 그 다음 단계로는 머리카락을 다 감았으면 이제 두피로 손가락을 세워서 지문으로 두피 전체를 우리가 빠지는 곳 없이 딱딱딱 닦아주고요. 거품을 낸 상태에서 저는 이제 양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몸을 세척을 합니다. 몸을 전체적으로 세척을 하고 이빨을 닦고 하면은 한 3분 정도 지나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머리카락을 헹구는데, 잘 헹구는 게 중요합니다. 얼굴 우리가 거품 남기지 않듯이 두피에도 거품을 남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척하시는 거, 여자분들은 좀 더 길게 걸리겠고, 남자분들은 최소 1분 이상, 여자분들은 2, 3분 이상 걸리겠죠. 머리가 더 기니까 세척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일단 머리카락부터 물기를 제거하고요. 역시 지문을 세워서 두피를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수건으로 닦아준 후에 나와서 이제 드라이를 하는데, 머리카락을 최대한 두피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지 않을 정도로 머리카락 위주로 말려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탈모가 걱정이신 분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말씀은 다 드렸는데 일단 두피에 상처 내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해요. 손톱을 거의 대부분 쓰시더라고요. 손톱 쓰지 않고 머리카락과 두피를 세척해 주시고 거품 충분히 내셔서 두피에 좀 머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잘 세척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게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와 있는 제품들은 좋기 때문에 어떤 특정 행위를 해야 된다 아니면 특정 제품을 써야 된다 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경우가 잘 많고 기본이에요. 사실은 어떤 제품을 쓰는 것보다 얼굴을 꼼꼼하게 씻는 게 세안에서 더 중요하듯이 두피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제품, 잘 맞는 제품들이 있으실 거예요. 화장품처럼. 근데 뭐 모든 사람한테 해답인 어떤 제품이거나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피부 타입도 다르고 하듯이 두피도 다 타입이 다르거든요. 지성, 건성, 또 뭐 중성 두피가 다 있고 그거에 맞는 세척법이 있고 본인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어린이가 아니라면 나는 이렇게 해야 또는 이 제품이 잘 맞는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사실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도 어린 친구들도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10대 때에도 탈모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탈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찾는 분들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우선 뭐 탈모는 사실 유전적인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탈모 유전자를 타고나신 분들은 이제 타고난 게 있으니까 뭐 더욱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노화죠.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당연히 머리가 빠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이제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기능이나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도 다 탈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은 탈모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탈모는 유전인가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탈모는 유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시면 결국 탈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자 탈모에서 그 호르몬의 영향은 몇 %냐라고 물어보면 90%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90%인데 그거를 차단해 주지 않으면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내가 타고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라는 아기가 키가 작다고 한번 해볼게요. 키가 작은 친구가 유전적으로 그렇게 타고났는데 왜냐면 이제 제 아빠가 작으니까 그런 친구한테 잘 먹이는 게 중요할까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잘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잘 재우고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쭉쭉 나오니까 그런 소인을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좀 더 생활 습관, 좋은 생활 습관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그럼 나는 그 자유로운가? 그게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 탈모에서 남성 호르몬이 미치는 영향은 60% 정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그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은 그런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탈모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고 좋은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쓸 수 있는지 그게 타입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유전적이라는 거는 사실 그 유전자가 자기 자신 세대에서 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모계 쪽에서도 올 수 있고, 이제 아버지 쪽에서도 올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어머니 쪽의 영향이 조금 더 크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양쪽 다 어디서든 올 수 있고 그게 자기한테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딱 발현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 꼭 엄마 쪽에서 꼭 온다. 아버지 쪽은 없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항상 이제 가족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암도 마찬가지거든요. 암도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들은 암이 없었는데 자기한테 암이 생겼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암에 대한 이제 유전자가 자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모든 질병은 이제 탈모도 우리가 이제 질병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하잖아요. 언제나 어느 세대에서 발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확률적으로 이제 가족 중에 없으면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남성 호르몬이 이제 머리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앞쪽하고 이 정수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쪽하고 이제 이쪽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쪽은 안 빠지냐? 이쪽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좀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르몬 때문에 여성분들은 그래서 좀 더 남성 호르몬에 대한 좀 방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탈모가 좀 적은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남성 호르몬하고 사실 디하이드로테스토론이라는 호르몬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간에서 대사가 돼서 디하이드로 호르몬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디하이드로테스토론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남성 호르몬이 많다고 꼭 탈모로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조금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그 디하이드로테스토론에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결국 그걸 유전자가 결정을 해주는 거죠. 탈모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이게 내가 선천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느냐,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그렇게 크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학문적으로 뭐 설명을 크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알아듣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유전적으로 그런 탈모 유전자를 타고 나서 디하이드로테스토론이라는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이제 안드로겐 탈모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후천적인 상태. 후천적으로 이제 내가 처한 환경, 뭐 질병 이런 거에 의해 후천적으로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우리가 휴지기 탈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몸의 장기 중에 이제 하나가 피부잖아요. 피부랑 두피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안 좋은 행위를 많이 하시면 그게 결국 두피에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게 계속 쌓여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게 결국 휴지기 탈모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랑 자극이 강하게 왔을 적에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탈모가 시작되는 걸 우리가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휴지기 탈모도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이제 알아서 좀 교정을 해주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 원인을 모르고 그냥 방치를 해두시면 이게 만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떤 건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사실 의료진의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원인이 교정되면 보통 휴지기 탈모는 3에서 6개월 뒤에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교정을 안 해주면 계속 나빠지는 거죠. 머리 감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피부에는 되게 많은 걸 해주잖아요. 평소에 로션도 바르고 이제 크림도 발라주고 에센스도 해주고 해주는데 딱 우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매일 머리 감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감는 습관이 잘못되면은 굉장히 탈모에 영향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머리랑 몸은 똑같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열심히 운동한 사람이 평소에 몸이 좋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올바른 방법으로 잘 감은 분이 머리 두피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머리 감는 방법은 사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머리를 자주 감는다고 머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머리 빠지는 거랑 이제 감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다. 자주 해도 전혀 문제 없다. 그러면 이제 뭘 신경 써야 되냐? 머리를 감으실 적에 빡빡 문지르는 걸 좀 그게 제일 안 좋습니다. 머리를 빡빡 문지르는 거. 아주 강하게 두피를 마사지를 하게 되면 피지샘이 활성화되거든요. 오히려 머리에 기름기가 더 많아지고 많아지는 환경에서는 탈모가 더 진행이 되죠. 항상 머리를 감을 적에는 샴푸를 하고 한 2, 3분 정도를 깨끗하게 지문으로 좀 자극이 없이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세게 감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환자분들 중에 자극을 절대 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안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곱게 다루려고. 또 그렇게 되면 노폐물이 잘 씻어 내지지가 않겠죠. 아예 가만히 두는 것도 안 좋고 그냥 한 2, 3분 정도 부드럽게 지문으로 그냥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치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양치도 우리가 보통 2, 3분 정도 자극 없이 세게 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빨이 다르니까. 그래서 양치처럼 2, 3분 정도 부드럽게 이렇게 마사지 느낌으로 해준다. 양치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피지랑 이제 각질 덩어리를 불려가지고 이제 씻어내는 건데 약산성으로 이제 씻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발라서 불려주고 녹여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또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게 좋지 않겠죠. 피부 장벽이 이제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한 2, 3분 정도만 노출시켰다가 그냥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자극을 많이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우리가 얼굴을 그냥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습한 환경하고 그 다음에 더운 게 머리에 안 좋다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습한 환경에 노출되면 곰팡이나 나쁜 균들이 자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젖은 채로 방치되면 곰팡이랑 이런 애들이 이제 자라면서 결국 두피염을 일으키고 그 두피염이 결국 진행되면 탈모로 진행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잘 자란다는 거는 우리가 사타구니에도 습진 많이 생기고 발에 무좀 잘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 낫지 않죠. 왜냐하면 습한 환경에서는 얘네들이 잘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습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습한 환경을 유지한 채로 이제 우리가 베개 벽을 자잖아요. 그럼 그 베개에도 그런 균들이 옮아갑니다. 습한 환경을 계속 유지를 안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베갯잎에도 곰팡이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 잘 빨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우선 더운 게 별로 안 좋다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더운 바람보다는 무조건 찬바람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찬바람으로 한 20cm 떨어지면 그냥 좀 자연스럽게 그냥 완전 건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밤을 새는 게 가장 안 좋죠.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사실 아까 이제 노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의 모낭에서 이제 머리가 보통 20번 아니면 25번 정도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돌면서 끝나거든요. 그 모낭이 나이가 들어서 한 25번 정도 이제 머리를 내고 나면은 이제 머리가 잘 안 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가 탈모가 진행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근데 우리가 PD님도 지금 이제 젊었을 때 우리가 밤샜던 거랑 지금 새시면 그 다음날 죽지 않습니까?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화가 진행돼 있는 이제 저 같은 나이대의 사람이 밤을 새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이제 가해지게 되고, 그래서 잠을 안 자면 이 모낭도 회복할 시간을 필요한데 모낭이 회복이 안 되니까 탈모가 진행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은 이제 밤을 새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요새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유튜브 막 보잖아요. 그러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이제 물론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가장 이제 수면이 나빠지는 거, 이거를 좀 제일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를 막 2, 3일에 한 번씩 감는 분들이 있죠. 머리는 매일 감아준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머리가 이제 좀 기름이 이게 많이 끼는 시기가 오거든요. 가을 겨울에는 좀 특별하게 좀 신경 써서 내가 좀 피지가 많아지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을 겨울 때는 이 공기가 건조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조한 거를 조금 막아주기 위해서 피지를 더 많이 냅니다. 그러면 가을 겨울 때는 머리에 더 기름이 많이 끼게 되죠. 그럴 때는 아침 저녁 꼭 2번씩 머리 감아주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루에 무조건 한 번밖에 감을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밤에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낮 동안에 이렇게 막 나왔던 먼지, 그 다음에 피지, 각질 덩어리들이 밤에 자꾸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내가 감을겠다 하면 꼭 밤에 머리를 감고 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안 좋은 거는 술이죠. 술. 사실 저도 술을 좀 자주 마시는 편인데 염증에는 쥐약입니다. 쥐약. 당연히 술 몸에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제 결국 우리 피부 장기이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몸에 열이 오르죠. 그럼 열이 오르는 환경은 두피 당연히 안 좋고, 만일 내가 지루성 두피염,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비듬이거든요. 비듬이 있는 분들은 술을 먹으면 염증이 더 나빠지니까 그게 또 결국 탈모에 꼭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술 먹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커피 당연히 밤에 먹으면 이제 잠 잘 못 자겠죠. 그게 또 두피 혈류로 가는 거를 조금 방해한다는 논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잦은 카페인 섭취도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피부 진료를 하다 보면 여드름 환자 되게 많이 진료하거든요. 이제 여드름 친구들한테 꼭 해줄 말이 있는데, 음식이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단 거, 그 다음 기름진 음식은 당연히 피부 여드름에 안 좋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피지가 여드름이 악화되잖아요. 머리에 피지가 많아지면 두피염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단 초콜릿, 이제 특히 그런 것들은 피부에 안 좋거든요. 그런 것도 당연히 두피에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다이어트는 여드름을 좀 좋아지게 해주듯이 두피도 건강해지거든요. 그리고 좀 필수지방산이 부족하면은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피부가 염증이 생기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오메가3가 좀 부족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오메가3 정도는 좀 피부 건강 목적으로 좀 드셔주는 것도 괜찮습니다.